뭐 몇 명이나 오는 건데 또? 아마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 그리고 이모님네하고 몇 분은 더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긴 하셨는데 에휴 거 봐라. 하여튼간 무슨 거지 새끼 마냥 또 뭘 얻어먹으려고 아주 단체로 오려고 하는구만. 어쨌든 아직 출발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라도 오지 말라고 해. 그걸 제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 지인분들일 텐데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왜? 아예 너희 식구들도 오지 못하게 할까? 가뜩이나 돈 냄새 맡고 다들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래, 생각해보니 그게 낫겠네. 다시 돌아가라고 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그런 사람들한테 못 쓰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 뭐야? 내가 지나치다고? 너도 그 집 자식이다 이거지? 하여간에 피는 못 속인다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려고 들어? 미쳤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여보, 방금 건 자기가 실수했어. 이건 사과드리죠. 아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잖아. 친정 식구들이야 그렇다 쳐도 다른 손님들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우리 엄마도 싫다고 하는 상황에선 그분들은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아니 자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저번 주에 자기네 식구들은 집들이 잘만 해놓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니? 사는 수준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같냐고? 이게 어디서 감히 지네 집이랑 우리 집을 비교해. 그러면서 거지 같다는 소리를 또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어 참고 참았던 저의 이성의 끈을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부터 저 역시 폭발을 해서 시어머니께 막 뭐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거지 새끼 같은 집구석이라뇨.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 모욕하시는 거 그래도 남편 어머님이니 계속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돈 냄새는 잘 맡고 온다고요? 그럼 어머님도 지금 돈 냄새 맡고 와 계신 거예요? 뭐야? 아니 이게 미쳤나? 여보, 지금 그게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사과드려. 저의 폭발에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흥분해서 저에게 다다다다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2대1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힘들더군요. 더군다나 남의 편이 왜 남의 편이라 하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둘 사이에서 혼자 악을 쓰며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굴까? 저는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인터폰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인터폰에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 저희 엄마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서 계시는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도 놀라서 벙쪄 있는데 저희 엄마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인종 소리는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 있는 듯한 앙칼진 소리가 유독 나는 듯 했죠. 저는 제발 저희가 싸운 소리를 엄마가 듣지 못했기를 바랐습니다. 힘들게 시집 보낸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면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있더군요. 그걸 보니 바로 알았어요. 아마 딸이 집들이 준비하느라 고생할까봐 도와주기 위해 음식을 싸들고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오신 거라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보따리가 아니었죠.
엄마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말에는 대꾸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무언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더 무섭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엄마 눈을 한동안 마주치지도 못하고 계시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저 왔는데 인사도 안 하시네요. 사위, 자네는 뭐하나? 아, 어머님 오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그냥 나만 서둘러서 왔네. 사돈 뭐하세요? 인사가 하기 싫으신 건가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거지 같은 집구석과는 인사도 하기 싫을 테니까. 그렇죠. 역시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남편과 다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들까지 모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찔렸는지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퍼뜩 자신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요. 뭐 불만 있어요? 보아하니 다 들은 모양인데 뭐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식 때도 우리가 비용 다 내준다고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대질 않나. 오늘도 온갖 사람들 다 부른다면서요.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 부모로서라고요? 사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 어디 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애들도 주말엔 쉬어야죠.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서 저번 주에 집들이 하셨어요? 그건 우리 집은 몇 명만 와서 한 거거든요. 그쪽도 적당한 숫자가 와서 해야지 무식하게 아무나 다 부르면 돼요. 없는 집 사람들은 그렇게 예의가 없나? 그러니까 집들이는 봐서 다음에 하시고 미리 나한테 몇 명이나 올지 보고를 하세요. 그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허락? 내 딸 집들이에 사돈 허락을 받아야 된다? 듣자 하니 정말 선을 너무 넘으시네 사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지금 사과하시면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사과? 사과는 그쪽에 해야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난 사과할 거 없어요. 그쪽이야말로 사과하면 용서해드리죠.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며느리가 대든 것까지 포함해서. 아, 그래요? 좋네요. 사과를 안 한다니. 사실 저도 제발 사과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어디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 대답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에게 통화를 거셨습니다. 적막한 방에서 뚜뚜 하는 신호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뭔가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듯 했어요. 이윽고 신호음이 끊기며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나 아직 준비 중인데 무슨 일이야? 언니 준비 잘하고 있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우리 딸네 집 도착했거든. 근데 우리 사돈이 와 있더만 집들이를 하지 말라네. 거지 같은 집구석 식구들 못 받아준다고. 그러자 전화기에서는 너희 사돈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안 되겠다. 바꿔봐. 내가 얘기할게. 엄마는 스피커 모드를 해제하시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누군데 자기를 바꾸라 말아 하냐며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받으셨죠.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바꾸라 말아 하세요? 네?
시어머니는 뭔가 놀란 듯 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네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대체 누군데 시어머니가 저러시나 싶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난 뒤 시어머니와 엄마의 대화에서 그 정체를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을 사돈이 알아? 아, 예전에 제가 오래 다녔던 회사 대표분이세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일했던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랐었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게 됐죠. 회사에 여자가 단 둘뿐이어서 우리 사이가 돈독했거든요. 벌써 한 10년 됐나?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진작 알았으면 뭐요? 태도가 달라졌을 거다. 오히려 미리 알지 못해서 다행이네요. 사돈의 속을 낱낱이 알 수 있었으니까. 뭐 미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기도 하고요. 사돈이 그 언니네 가정부였다는 건 저도 결혼식 때여서야 알았거든요. 언니가 그때 결혼식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싸가지 없었다는 그 사돈이 저 사람이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가정부였다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네 집은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은 없이 자란 줄 알았거든요. 언제나 남편이 자기네가 사는 집을 자랑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역시 못 사는 저희 집을 무시하기만 했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사모님 집에서 몇 년간 가정부로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며 힘든 시어머니네를 많이 도와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네는 남편 학비도 되게 힘들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그 남편 학비도 그 사모님이 다 대주신 거였고, 남편이 자랑하던 시어머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조차 그 사모님이 갖고 계신 여러 집 중 하나를 아주 싸게 전세로 내주신 거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야말로 남에게부터 겨우겨우 살아왔으면서 저희 집을 없이 살았다고 무시하고 얕잡았던 거죠. 그 사실을 다 듣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같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을 알면서도 저나 저희 집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기가 너무 막혀서 어머님께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사람이 너무하시네요.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오셨으면 본인도 다른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적어도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막대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저희 집 보고 돈 귀신이 뭐니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들이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 나가시고요. 근데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나 봐요. 하긴 본인의 과거가, 본인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 데다가 사모님께 잔뜩 혼이 났을 테니까 가뜩이나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모를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젠 자기를 이기려더니 순간적으로 욱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짝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서 불이 나는데 저는 살면서 뺨을 맞아본 적은 또 처음이어서 이게 뭔가 했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눈에선 눈물이 맺히는데 참 신기한 감정이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돌보면서 괜찮냐고 묻고 있었고, 시어머님도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선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 진짜 대단하대요. 자기야, 얼른 사과드려.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남의 집 가정부였다고 해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자기가 맞을 짓 한 거니까 사과드려 얼른. 저는 이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상견례 때부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을 믿고 결혼한 제가 멍청이였죠.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래 됐다. 똥인지 된장인지 맛볼 만큼 다 봤다. 온 천지가 다 똥투성이구나. 이제는 그만 뱉어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엄마의 말을 꼼짝도 못하더군요. 쫓겨나면서도 방금 그건 실수였다느니 사모님한테 제발 잘 말해달라고 한다느니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남편은 없는 채로 저희 집 식구들 집들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모님도 오셨는데 전화를 끊은 이후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리자 저보다도 화를 내셨어요. 천하에 그런 쌍놈년들이 다 있냐고 자기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고요. 그리고 혹시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말만 하라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서도 당장 내쫓아주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제 다짐대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 반성 정말 많이 했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할 말 못할 말 오고 간 사이에 더 볼 게 뭐가 남아있겠나요? 사실 이혼이고 말고 할 것도 없긴 했어요. 식을 올리긴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 주변 회사 언니들이 하도 혼인신고는 꼭 애 낳고 나서 하라든지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될 줄은 몰랐네요. 하긴 뭐 애초에 혼인신고를 했다 해도 모든 게 반반인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막말, 남편의 태도, 부유한 정도에 대한 거짓까지 모든 것이 저한테 유리했었겠죠. 하물며 활용점점으로 뺨까지 맞았으니 귀책 사유는 전부 남편에게만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 아닌 이혼을 진행한 뒤 저희 엄마는 사모님께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어머니네를 그 집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더군요. 전세금을 정말 싸게 받았어서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집 가기도 힘들 거라고 하면서 이후 저는 혼자 살면서 여전히 근검절약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동안 지금의 상처가 좀 치유되고 나면 그제야 생각해 보려고요. 정말 어떻게 봐도 좋은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마 그제야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마도 전 남편은 다신 결혼을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남편 회사에 다니는 거래처 사람을 통해 들은 건데 남편은 지금 시부모 봉양하느라 월급을 받는 족족 몽땅 거기에 쏟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셋이 살 수 있는 집부터 구해야 할 테니 결혼은 꿈에도 못 꾸겠죠. 아마 그런 집과 결혼할 여자가 세상에 또 없겠죠.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